안녕하세요. 느린성장연구소 사이파파입니다.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방법은 집안일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말 필요할 때 아이가 집안일을 하게 하려면 평소에는 집안일을 억지로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10살 전, 그러니까 유아기부터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요 전까지 한 10살이 되기 전까지는 집안일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되게 부족한 나이입니다. 이때는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하실 때 이때는 아주 간단한 역할을 한두 개 정도 맡기면서 아주 크게 도움을 준 것처럼 칭찬을 하죠. 그리고 아이가 참여했을 때 그 완성도가 높지 않아도 잔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둡니다. 이런 거는 부모님들이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 청소할 때 바닥에 있는 가방 좀 올려줄래? 그러니까 청소기를 밀어야 되니까 바닥에 있는 지금 가방을 좀 침대나 책상으로 좀 올려달라. 이런 정도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금방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거 하나 시켜놓고 잘했어 이렇게 되면 참여했다는 느낌은 주면서 아이한테 실제적인 부담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좋죠. 그렇죠? 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러니까 10살이 지난 거죠. 이제 티네이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자, 이렇게 아동 후기 그리고 청소년기 이때는 신체적인 정신적 능력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이때 라면도 끓여 먹고 막 이러죠. 자, 그런데 아이들이 더 이상 이 칭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일 시키려고 칭찬한다는 걸 이제 애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집안일을 해야 할 근거가 아이로서는 되게 부족한 거예요. 저건 나를 시켜 먹으려고 하는 거고 그 칭찬도 이제 나는 별로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의욕도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냥 요리, 청소, 빨래 이거 할 때 차라리 그냥 방해만 되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청소할 때 이걸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넌 그냥 저기 소파 위에 올라가 있어라. 저기 침대 위에 넌 그냥 거기서 내려오지 마라. 내가 청소기를 다 끝낼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아이가 청소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른 영역에서 아이가 부모를 배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할 때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존중해 줄 때 밥을 다 차리고 나서 철수야 일로 와라 밥 먹자라고 했을 때 아이가 민기적거리지 않고 그냥 바로 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다시 불러야 되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그렇죠? 이런 식의 배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살 이후의 아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집안일을 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지금 현재 시키고 있거나 앞으로 아이한테 집안일을 좀 계속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시라면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시고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 일주일 만에 갚을게 라고 하면서 한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갚지를 않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친구들하고 이제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같이 그 친구 무리가 이제 모임을 하는 날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1시간이나 늦게 왔습니다. 자, 마음이 어떨까요? 그쵸? 자, 평소에는 되게 천사 같았는데, 그쵸? 근데 이제 막 삐뚤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 늦은 거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게 되죠. 야, 너 며칠 출발했냐? 야, 너 근데 지난번도 늦지 않았냐? 아, 배고파 죽겠네, 정말. 이런, 살짝 이렇게 막 들으라고. 그쵸? 그러면서 살짝 비꼬는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절대로 돈 얘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건 되게 치사한 거니까요. 그쵸? 자, 그러나 친구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금액의 크기만큼 친구를 향한 애매한 비난은 계속 지속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100만 원을 못 받았으면 요만큼 한다면 1000만 원을 못 받았으면 더 세게 이런 비난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내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렇죠?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부모가 자기 취향대로 가꾼 부모의 집입니다.
아파트를 고를 때, 자동차를 고를 때, 가족이 모두 앉을 소파를 고를 때, 자, 집에 있는 5살짜리, 10살짜리, 15살짜리 아이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고르시나요? 아닙니다. 부모의 의견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죠. 부모의 능력으로 얻은 것들이니까요. 자, 뭐냐면 이 집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요, 아이 게 아니고요, 부모 겁니다. 자, 내 물건은 내가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집이 부모의 집이니까 집을 관리하는 것도 부모의 일입니다. 좀 냉정하게 볼 수 있지만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방을 어질러 놓으면 아이가 아이 자신의 방을 어질렀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네 방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런데 애가 방을 어질러요. 그리고 안 치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대개는 보다 못한 엄마가 치우게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방의 주인은 엄마라는 말입니다. 책임을 엄마가 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잘 보면요, 컴퓨터랑 키보드 위에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왜요? 이거는 아이 거니까요. 네, 항상 컴퓨터에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도록 아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 따로 얘기할 건 좀 많지만, 자,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집은 부모 겁니다. 그래서 집안일도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집안일은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 그것과 앞서서 돈을 빌린 친구가 모임에 늦게 온 상황을 합쳐서 말해 보겠습니다. 자, 집안일은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집은 부모 거니까요. 자, 따라서 아이가 집안일을 10만큼 했다면 부모가 10만큼 아이한테 빚을 진 겁니다. 원래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아이가 한 거니까. 자, 빚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걸 빚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갚지 않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기 싫은 집안일을 하는 건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디서 가져올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에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공부하기, 뭐 친절하게 사람 대하는 거, 약속 지키는 거, 뭐 아이답게 여러 가지 지키는 거. 자, 이런 행동들은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모두 그 순간순간에 다른 욕구들을 눌러야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자, 욕구를 누르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설거지하고 빨래하는데 에너지를 써버리면 이것도 하기 싫은 거잖아요. 하기 싫은 걸 하는데 에너지를 써버리면 공부하기를 비롯한 이런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데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집에서는 빨래 설거지 다 하는 되게 착한 딸인데 밖에서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집에서 하기 싫은 일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는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집에서는 집안일을 잘하는 착한 아이인데 밖에서는 전혀 의욕이 없고 친구도 사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칭찬을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밖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친구를 잘 사귀어서 칭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기능이 좀 낮은 애들한테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이들에게는 집안일도 하기 싫은 거고 공부도 하기 싫은 겁니다. 집안일도 하면서 공부도 하기를 기대한다면 하기 싫은 일을 이 아이가 2개나 해야 한다는 건데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세상에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기에 이 2개를 다 해낸다면 그 마음속은 우울감과 분노가 꽉 차서 되게 힘든 성인기를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신다면 아동 청소년기에 집안일은 안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은 아이에 대한 존중이고, 자, 평소에 부모가 아이를 존중해 주실 때 부모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아이가 기꺼이 집안일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집안일을 시키게 되신다면 그에 대해 윗사람으로서의 칭찬, 잘했어, 이렇게 윗사람으로서의 칭찬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인데 대신 아이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일을 대신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고마워, 이렇게. 이거 하느라고야 수고했다, 고맙다. 그리고 최대한
계속 고마워하면서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아이가 집안일에 대해서 가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음에는 집안일을 좀 더 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조정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